5월 1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레 19일 저녁 7시 반에 오프 더 톡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이런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대혁명과 그것이 앞으로 미국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 정치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보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저희 당산동 연구소 사무실에서 열리는 강연에 오셔서 많은 회원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저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날 오셔서 많은 어떤 새로움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유건일 칼럼에서 새누리당은 정체성이 있나?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시장적 포퓰리즘으로 흐른다. 좌파성이 강해 야당 법안을 공동 발의도 한다. 다른 이 영이 씌어버린 좀비당 신세다. 새누리당의 주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사회에서 보수의 정체성이 뭔가를 서로 정확하게 구분하고요. 다르면 다르고 같으면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면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가요. 뭐 기득권 보수, 관변 보수, 그리고 한마디로 이 파퓰리즘적 보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저보고 새누리당만 주로 깐다 뭐 이렇게 엄해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새누리당만 주로 까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도 문재인도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주로 깝니다. 새누리당이 저한테 주로 까인다면 요즘 까일 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봉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가차없이 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새누리당의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죠. 친박이 비대위의 10명 중에 7명이 비박이고 또 이 혁신위원장에 박 대통령이나 친박을 제일 많이 앞장서서 까던 비박의 소장파 리더 김용태가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하면서 친박 20여 명의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파 초월하라는 정신에 안 맞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부원내대표단은 13명 중에 11명이 이 친박이고 비박은 1명만 들어갔는데 그때는 왜 조용하더니만 이제 뜨더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비박은 친박의 패권주의가 또 발동이 되었다. 친박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당이 중도 기류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이 조기 복당, 친박 책임론이 다시 또 재점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지금 임명 그리고 비대위원 구성을 앞두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들 다수는 유승민계가 많죠. 유승민 등 하루빨리 복당돼야 된다. 그리고 친박 전대 출마 안 된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정진석 원내대표금 비대위원장은 이런 수를 뒀을까요? 자, 친박이 고도로 정치적이라서 짜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부러 비박 비대위원들을 7명이나 이렇게 집어넣고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시키고 이러니까 친박은 반발하는 척 하면서 쇼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조용해지고 그래서 친박이 양보한 것처럼 이렇게 친박이 불만을 많이 가진 것처럼 하고 실제로 비박에서 전대에 출마할 사람들을 대부분 비대위원회에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대에 출마를 못하고 친박이 당권을 갖고 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이혜훈, 김세연, 김영우, 홍일표, 이진복, 홍문표, 정운천 이런 사람들이 다 비박이죠. 비대위에. 자, 근데 친박이 김무성의 사양식 공천을 몇 달의 시간이 있음어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또 이항구를 넣어서 뭔가 될 듯 하다가 유승민 하나를 가지고 빨리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고치고 살생부 녹취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옥세런이라고 부르는 김무성의 이 도장 찍기 거부 이런 부분에 3대3으로 타기를 짓고 이런 모양새를 보면 친박이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이 전략이 고도로 짜여서 비박을 전부 비대위원회 내가 출마를 안 시키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불만이 있는 것처럼 몇 명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서 정진석과 친박이 짜고 움직인다. 정진석은 사실상 친박의 핵심인데 비박들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비박 중도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한다. 친박은 기분 나쁜 척 떠든다. 속으로는 웃고 있다. 그리고 전대는 친박이 싹 갖고 간다. 과연 이런 구도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친박이 그 정도로 머리가 좋거나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갖다가 이 고도의 기술적 작전을 쓴다면요. 친박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먼저 좀 돌아가 가지고요. 자, 이번에 그 충청 라인 결국 이원종 비서실장, 정진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용태 핵심위원장의 카드는 과연 반기문을 위한 부분일까? 반기문 TK 방문은 정권과 조율이 된 것일까? 그리고 반기문은 이번에 귀국해서 어떠한 깜짝 수요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의 한마디로 본거지, 현 박근혜 새누리당의 본거지인 이 TK 지역을 그 지금 경북도청이 가 있는 안동부터 경주까지 방문하면서 TK에서 지지를 얻어서 어차피 충청은 잡아놓은 고기니까 이번에 가서 굳이 먹이를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TK 충청연합으로 반기문이 대선 후보에 떠오르는 것일까? 자, 반기문이 이번에 왔다 간 다음에 친박은 당권을 잡고 그리고 반기문 지지율이나 반기문 띄우기를 하고 연말쯤 가서 결국 반기문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그 다음에 이 반기문이 권력을 분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러면서 반기문 대권론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일까? 자, TK하고 PK하고 여기서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일까? 여건은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친박 20명이 기자회견을 한 것일까? 이것도 짜고 한 것일까?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존의 최경환 전 부총리, 윤상현 등으로 이어지는 친박 핵심 라인과는 궤를 달리하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수석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충돌을 이렇게 저지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서로 굉장히 불신하고 서로가 사실상 못 잡아먹으면서 어른되었으면서도 임기 말까지 적당히 올 수 있었던 원인에는 정진석이라는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쪽의 핵심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밀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질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동생 박지만 이런 분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왔던 노회한 테크닉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그간에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밖에 나가 있다가 또 지난번에 지사선거에 출마해서 또 한번 떨어졌죠. 지자체 선거에 2014년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곧바로 원내대표를 꿰어찼는데 꿰어차는 데서는 철저하게 친박들이 정진석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이라는 유기준이 7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지침이 하달되어서 확 돌아갔죠.
그래서 비박을 표방하면서도 친박이 밀어서 당선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까지 깨찾는데 이번에 비대위원 7명이 10명 중에 비박 그리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끝으로는 친박이 일변도로 다 하겠다면 당권을 장악하기 어려우니까 비박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는 척하면서 내가 이 비박들을 혁신위원회나 그 다음에 이 비대위원들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친박은 7월달에 8월달에 당권을 가져가라. 이런 어떤 고도의 전략이 역할 분담되어서 나왔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들 다들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과연 기성의 최경환, 윤상현으로 이어지는 친박 라인과 궤를 같이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박 비대위원과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순순히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친박의 핵심이 당권을 장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친박 책임론 때문에 친박에서 출마할 걸로 거론되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출마하지 말라고 아마 혁신위원회나 비대위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공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시간을 조금 한 두세 달 벌어서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으면 출마하려고 할 건데 저는 100% 출마하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그때 당의 비대위나 혁신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 대한 확실한 이 책임 부과 책임져라. 그래서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마. 근데 김무성 전 대표야 뭐 대표했었고 이러니까 이제 나올 생각도 없을 것이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최경환이 나오지 마라는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진석은 최경환으로 상징되어서 끌고 왔던 현재 박근혜 정부의 친박 구도를 본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박 구도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반기문이라는 대선 카드를 이렇게 충청 출신, 자기도 충청 출신인데 지고 있다. 그래서 충청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박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반기문 대선 카드와 결부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도 통하지만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충청 출신 중심의 신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정진석의 의도에 대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뭐냐. 자, 비서실장을 유원종 씨로 했습니다. 유원종 씨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2살이 많아요. 42년생, 44년생인데 반기문 음성, 이원종 제천 또 두 사람이 결국 어려운 집에서 커서 중북에 이웃 동네죠. 그래서 이 행시가 되어서 이 관료 생활을 한 분은 외교부에서 한 분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행정관료를 해온 부분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청명이라고 중북 출신의 이 고위직 간부들을 국회의원들이 했던 모임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활동을 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잘하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 2, 3대 비서실장과 4대 비서실장의 차이점은요. 1대 허태열, 2대 김기춘, 3대 이병기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근데 4대 이원종은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관선 충북지사 한 번, 서울시장 한 번, 민선 충북지사 2번을 한 전형적 내무관료 출신입니다. 자, 왜 정치인이 아닌 전형적 내무관료 출신이 4대 비서실장에 되었을까요? 저는 철저한 반기문 관리용이다. 이전에도 박준우, 조윤선 같은 2, 3대 정무수석들이 반기문 관리 역할을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당청의 모든 라인들을 이 반기문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에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최경환과 서청은 이 두 사람 사이는 지난 총선을 두고 사이가 좀 멀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뭐 살생부에 서청은 전 대표가 오르기도 했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정진석이 새로운 이 권력 핵심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모든 관심은
한마디로 자기 대권 구도를 만드는 데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과거의 친박 핵심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이 새로운 신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진석은 김용태와 비박혁신위원을 통해서, 비대위원을 통해서 즉 친박과 비박들이 싸우게 만들어서 본인이 이 주도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 제의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